예, 저기 장관님, 제가 지금 저희 팀F 질의하려다가 먼저 저희 장철민 의원님 그 질의하신 거와 좀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누리 상품권 지류형 불법 유통 문제나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이 정책자금 그 브로커들이 하는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국정감사 때 늘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이 이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저는 이게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우선 정책자금 부분부터 얘기하면은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중진공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이 정책 브로커가 기승부리는 문제 지적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희 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 사업 지금 겨냥해가지고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때 현장까지 가가지고 찍고 그다음에 불법 영업행위 확인하고 막 이런 업체 또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은 이게 뭔가 좀 개선되는 게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진전됨 없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 한번 저기 부처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 그 우리 저기 중기부 국정감사를 하는 데 있었고 사실은 이제 많은 의원님들끼리께서 이제 팀F 사태 이렇게 조금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팀F 피해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저기 중기부하고 유통센터가 판을 키워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 갖고 막 그런 면들이 좀 보이거든요. 뭐냐면은 그 유통센터에서 이제 보험서 그 필수라는 지침 위반하고 지침상에 없던 이제 국가계약법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식 센터장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기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이쪽 업체들의 피해가 지금 그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기부에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긴급균형 안전자금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판로를 위해서 지금 제가 요청드리고 입점하고 계십니다. 자, 그 우리 저희 피해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제 가장 크게 또 분노하는 지점이 이게 중기부하고 센터하고의 그런 말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팀F 선정 과정 중에 중기부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관님? 팀F 선정을 하는 건 실무 차원에서는 선정 자체는 보고를 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화면. 저기 사업 저기 우리 정부 수탁 사업 운영 요령 제 22조인데요. 사업 내용을 변경을 하려면 즉 뭐냐면은 보증 보험서에서 국가계약법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이러한 사유로 변경해야 될 때는 정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가 저기 국정감사 때 들었을 때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센터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장관님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센터에서 실무 사무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내용들이 그 상부로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그냥 받았습니다. 저희 상급자한테는 보고 안 되고 이게 항상 일이 그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선의로 했다고 치더라도 이러한 큰 피해 결과론적으로 책임 소재가 가려질 때는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자가 받고 상급자한테 이러한 것을 보고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의 문제. 이 부분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산하기관과 중기부의 업무, 특히 이행 관련해서 업무의 체계를 지금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저기 청년 관련해가지고 제가 저기 첫 번째 우리 부처 국정감사 때 건전한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는 조이지 된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청년들한테
우리 중기부가 울타리가 좀 돼야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조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기 리셀러라고 이렇게 네. 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네,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상품 웃돈 받아 다시 되팔아갖고 하는데. 네, 네. 자, 이게 이제 2030 청년들의 리셀러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십시오. 저 인스타나 뭐 개인 SNS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 리셀러들이 이제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합법과 불법을 상당히 애매하게 아니면은 오히려 불법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부정경제방지법, 뭐 관세법, 상표법 이런 위반에 그 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물론 저기 이게 청년들의 리셀 행위 자체가 경제는 자유 경제 활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이가 법과 규정이 명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물론 저기 처벌이나 규제 감독 이런 건 공정에서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 2030 청년들도 다 하나의 1인 소상공인들이라고 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울타리가 되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먼저 네. 이렇게 좀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네,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네.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리셀하는 청년들을 저희가 1인 청년 기업으로까지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예. 그런 측면을 가지고서 한번 어떤 형식으로 여러 가지 법과 규제 문제도 잘 알려드리고 예. 또 여러 가지 문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아마 게 저희 뭔지 관계부처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공정이랑도 좀 네,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청 공정이 이렇게 네. 협의하셔가지고 네. 그런 것도 하나 이제 발표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 리셀 청년들, 예. 네, 그러니까 청년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디파인하고 갈지, 예. 어떤 지원을 할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하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